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전설적인 투자자이자 트레이더인 제시 리버모어에 대해 아시나요? 제시 리버모어는 20세기 초 미국에서 전업 투자자로 활동했던 가장 성공한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그는 성공하여 큰 부를 축적하고 유명해졌지만 여러 번 투자 실패로 파산도 4번이나 경험한 인물인데요. 그가 100년 전에 실패했던 경험과 교훈은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도 귀 담아들을 말이며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위해 깊이 새겨야 할 금과 옥조 같은 명언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1877년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큰 돈을 벌지 못하는 빈농으로 사는 게 견딜 수 없었던 그는 14살의 나이에 단돈 5달러를 들고 집을 뛰쳐나와 보스턴의 주식중개회사 페버웨인에서 호가판을 관리하는 사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일을 하면서 주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패턴에 대해 일기를 작성하며 15살 때는 처음으로 직접 투자까지 하며 그의 트레이더 인생이 시작됐는데요. 1892년 한 해 동안 사설거래소를 전전하며 주식과 상품으로 $1000의 수익을 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는 그 어린 나이에 벌써 $2만 달러를 벌게 됩니다. 이 사설거래소는 지금의 증권사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증권 거래는 하지만 일종의 카지노처럼 고객이 돈을 따면 거래소가 손해를 보고 고객이 돈을 잃어야 거래소가 돈을 버는 구조인 그런 곳에서 주식 매매를 했습니다. 15살 풋내기가 들락날락거리며 자꾸 거래소에 손실을 입히며 수익을 가져가자 여러 사설 거래소에서 몰빵 꼬마라는 별명을 얻으며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 출입을 금지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식으로 전업 트레이더로 활동을 하며 20살의 나이에 $1만 달러의 수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21살 때 뉴욕 증권거래소로 활동을 옮겨서 계속 투자를 하지만 이때 인생 첫 번째 파산을 맞으며 수익을 다 날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엔 돈을 빌려서까지 다시 투자의 세계로 돌아오는데요. 또 사설거래소를 전전하며 돈을 벌어 다시 주식거래에 전념합니다. 하지만 24살의 나이인 1901년에 두 번째 파산을 맞는데요. 파산 직전까진 다시 재기에 성공하여 그의 계좌엔 $5만 달러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1901년 5월에 노던 퍼시픽 철도라는 회사의 주식이 단기간에 10배나 넘는 급등을 보이자 이제 광란의 파티는 끝났다며 이 회사의 주식에 공매도를 칩니다. 그의 예측대로 주가는 떨어졌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대량 주문으로 제시 리버모어의 주문은 체결이 지연되어 반대로 매수할 만한 가격인 싼 가격에 공매도 주문이 체결됩니다. 주가가 다시 올라가서 손해가 발생하자 공매도를 청산하는 주문을 냈는데 이것도 체결 주문이 지연되어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훨씬 높은 가격에서 공매도가 청산당해 엄청난 이중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증권거래 시스템이 후진적이어서 대량 주문이 있으면 주가 테이프의 내역서가 시장보다 늦게 나온다는 걸 잘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때 공매도 실패로 다시 재기하며 모았던 $5만 달러를 모두 잃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 2번이나 파산했다면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는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또 사설 거래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다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여 뉴욕 증권거래소로 돌아온 그는 1906년에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으로 하락 장세가 발생하자 유니온 퍼시픽이라는 주식을 공매도 치는데 이때 공매도는 대성공하여 $25만 달러의 수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07년 공황이라는 패닉셀 장세가 펼쳐질 때도 지속적인 공매도 포지션으로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여 백만장자에 들어서게 됩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이때를 자기 인생의 최고의 날로 회고합니다. 공매도로 큰 이득을 본 다음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번엔 반대로 공매도를 조금씩 청산하여 시장의 상승을 유도합니다. 공매도를 청산하고 패닉셀로 폭락한 주식들을 저가 매수하여 시장이 다시 회복해갈 때 주식을 정리하자 공매도보다도 더 큰 이득인 $3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두는 희열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1908년인 31살 때 다시 인생의 세 번째 파산을 겪는 일이 발생합니다. 면허와 밀상품 거래에서 원자재 전문가라는 퍼시 토머스의 정보와 조언대로 투자를 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의 정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그 원칙을 깨고 타인의 정보에 의존해 그걸 믿고 거의 몰빵에 가까운 투기를 했다가 수백만 달러를 날리는 참사가 일어난 거죠. 제시 리버모어는 그래도 트레이딩을 끊지 않았습니다. 큰 부자의 반열에 올랐었기 때문일까요? 이번에 시작할 때는 적은 자금으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몇만 달러나 되는 큰 자금을 대출받아 다시 트레이딩에 도전합니다. 꾸준한 트레이딩으로 수익금을 늘려갔지만
그의 부채 총액은 100만 달러를 넘어서 여전한 파산 상태는 지속됐습니다. 수년의 노력 끝에 1917년에야 모든 빚을 다 갚고 가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연금과 신탁자산을 확보했습니다. 1924년과 25년에는 밀 상품 시장에서 1천만 달러의 수익을 거두는 등 오랜 시간 동안 성공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최대의 수익이자 역사적으로도 기관도 아닌 개인 트레이더가 버은 돈으로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1920년대에 거품이 발생해 29년도에 그 파티가 절정에 달할 무렵 제시 리버모어는 수십 년의 트레이딩 직감과 추세의 관찰로 이 거품이 곧 꺼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크게 올라 과매수 권역에 올라온 종목들을 선정해 공매도 포지션을 천천히 늘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극도의 탐욕을 보이며 고점에서 추격 매수에 들어갈 때 드디어 1929년에 대공황이 발생하자 대폭락장에서 무려 1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이는 현재의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2조 원이나 되는 수익이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큰 금융 경제 규모가 아닌 당시의 경제 규모에서 1억 달러의 공매도는 미국 주식시장을 교란할 정도로 큰 규모의 포지션이었습니다. 15살에 사설거래소에서 3달러의 수익을 거두며 시작한 개인 투자가 50대의 중년의 나이에는 시장 전체에도 큰 영향을 발휘하는 재벌이 되자 그는 전설적인 유명세를 펼치며 워낙에 숏 포지션에 많이 들어가 수익을 냈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의 큰 곰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트레이딩 업적은 여기까지가 마지막 성공이었고 이 이후에는 꾸준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1934년에 연방법원에 다시 파산 신청을 한 그는 아내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가정 불화와 우울증, 말년의 투자 실패로 끝내 견디기 어려웠는지 1940년에 권총 자살하여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제시 리버모어가 자살한 이유가 말년의 투자 실패 때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의 유서에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인생이 지쳤다는 말들만 있을 뿐 돈 얘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앞에 설명했듯 이미 가족들에 대한 연금과 신탁자산을 마련하여 파산을 하더라도 미리 위험에 대비하게끔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된 파산과 재기,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또 큰 손해를 보는 롤러코스터 같은 트레이딩을 즐겨 극적인 인생을 살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트레이딩 중독으로 거기서 올렸던 수익금을 다시 날리며 인생의 낭비밖에 할 줄 몰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피라미딩 기법이라고 하여 지금의 추세 추종 기법을 창안하여 현재까지도 많은 투자자들이 이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에는 월스트리트에 새로운 것은 없으며 투기란 게 오래전부터 존재했으니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이전에도 일어났던 일이며 앞으로도 똑같은 일들이 계속 되풀이될 거라는 시장 흐름의 본질을 알려줍니다. 또 투자에 성공하려면 개별 회사의 주가 등락을 신경 쓸 게 아니라 시장 전체의 기본적인 주가 흐름을 알아야 벌 수 있다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 시장의 흐름과 추세를 아는 것과 동시에 매크로 경제까지 신경 써야 한다고 저는 추가 해석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어떤 특정 회사의 주식을 사서 주가가 오르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시장 전체의 흐름이나 추세, 매크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죠. 또 누구든 시장을 똑바로 볼 수도 있는데 시장이 본인이 생각한 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시간이 걸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간을 참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원래의 포지션에서 반대 포지션을 잡아버린다던가 포지션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통찰했습니다. 즉 시장이 개인 투자자들을 이기는 게 아니라 개인들 스스로가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 흐름을 무시한 채 시도 때도 없이 매매를 했던 것을 자신의 치명적인 실패 부분으로 회고했는데요. 작은 주름들까지 모두 펴서 먹으려는 욕심으로 하루에도 빈번히 일어나는 주가 등락에 신경 썼던 부분을 반성하는 점은 현대의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트레이딩의 어려운 점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본성에 반대로 행동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희망과 두려움은 인간에게 떼어놓을 수 없는 본성입니다. 시장이 자신의 생각과 반대로 움직일 경우 그날 하루하루가 자신과 반대로 움직이는 마지막 날이기를 바랍니다. 또 시장이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여서 수익이 나는 경우에는 다음 날부터 자신의 평가이익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여 너무 빨리 그 포지션에서 빠져나온다고 통찰했습니다. 두려움은 마땅히 더 벌 수도 있었던 돈을 얼마 벌지도 못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성공적인 트레이더라면 반드시 이 희망과 두려움이라는 뿌리 깊은 본능과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희망과 탐욕이 있을 때 이를 두려워해야 하고 모두가 두려움을 가질 때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손해가 나서 하루하루가 마지막이길 바랄 때 지금의 손실이 점점 더 커질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해야 하고 수익이 나고 있을 때는
지금의 이익이 더 커질지도 모른다고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흔히 제시 리버모어를 하락에 자주 베팅하는 숏돌이, 베어마켓,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는데 저는 시대적 배경도 그의 투자 성향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가치 투자와 장기 투자의 대명사로 알려진 워렌 버핏은 1930년생으로 그가 투자를 시작했던 시기는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을 극복하고 다우지수가 엄청나게 오르는 실물 경제와 금융이 팽창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제시 리버모어가 투자를 시작한 시기는 1873년부터 1896년 사이의 장기 불황이라고 불리는 안 좋은 시기의 끝자락에서 시작을 했으며 1907년의 공황, 1차 세계대전, 29년의 세계대공황까지 워낙에 가치 투자와 장기 투자를 할 수도 없는 혼돈의 시대였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실제로 1901년에 다우지수가 70포인트였는데 30년이 넘게 지난 1933년도에도 지수가 70포인트 아래라는 장기 투자가 손해인 시대를 살았습니다. 과연 워렌 버핏이 제시 리버모어와 같은 시대를 살았어도 가치 투자니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인물을 알아보면서 나온 시대 배경인 장기 불황이나 1907년 공황, 대공황 등은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